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단순한 고부 갈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개인의 고민 속에 경제적 압박, 세대 간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저는 김수정, 32살 직장인입니다. 결혼 5년 차 남편 민준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월급은 세전 400만 원 정도. 저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손에 쥐는 돈은 각자 300만 원 남짓입니다. 합치면 600만 원. 겉으로 보면 괜찮은 수입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전세 대출 이자로 8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30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 40만 원, 교통비 각자 20만 원씩, 식비와 생활비 100만 원 계산을 해보면 고정 지출만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명절 용돈, 경조사비, 병원비, 옷 한 벌 사는 비용까지 더하면 저축할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모으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중소형 아파트도 8억은 좋게 넘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대출을 받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한 부부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는 전세 자금 5천만 원 받았다고, 또 누구는 아예 집을 사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 버둥거려야 하는 걸까? 좁은 집, 좁아지는 꿈. 우리가 사는 집은 25평 전세입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서류상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턱없이 좁습니다. 방 하나는 우리 부부 침실이고 또 다른 방은 남편의 재택근무 공간과 제 옷장, 그리고 책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실에는 소파와 TV, 그리고 세탁기가 놓여 있습니다. 베란다도 없어서 빨래를 널 공간도 부족하죠. 아이를 낳으면 어디서 키우지? 이 생각을 하면 답이 없었습니다. 아기 침대 하나 놓을 공간도 마땅치 않고 거실은 아이가 뛰어놀기엔 너무 비좁았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 어디로? 전세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 아니면 이번에 집을 아예 사볼까? 어떻게? 우리 돈으로는 턱도 없잖아.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 출구 없는 고민. 그 속에서 저희 부부는 매일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내려가기 전날 밤부터 긴장했어요. 명절은 늘 긴장의 연속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고 차례상을 차리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죠.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함께 움직여주니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조카들과 놀아주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팔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땅을 판다고. 시댁은 시골의 작은 땅 몇 필지를 갖고 계셨어요.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논 한 필지와 밭 2필지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니까 결국 그 땅들은 우리 몫이 되겠죠?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저 땅 하나만 팔아도 억 단위는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전세 보증금에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막막했던 현실의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땅을 파시면 저희가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장만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솔직히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어.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고 계셨던 얼굴이 굳어지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잘못 말한 건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그냥 땅 이야기 나와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 물어본 거지. 엄마 표정이 좀 이상하셨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조심스럽게 말했어.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눈치만 봐야 해? 우리도 살기 힘들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야 하지?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뜸해졌고 문자 메시지도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수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며 먼저 안부를 물으시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가끔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친구들의 반응. 답답한 마음에 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 지영이를 만났을 때였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땅 있다며? 그거 팔면 되잖아. 그게 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한테 도움 줄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 뭐, 손주도 생각 안 하고? 응, 노후 자금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근데 솔직히 연금도 받고 계시고 주택연금도 있으시잖아. 우리는 좁은 전셋집에서 애 낳을 생각도 못 하는데.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좀 이해 안 되네. 외아들인데 왜 그러시지? 하지만 다른 친구 민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동네 미용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어요. 수정아, 근데 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응, 무슨 소리야? 아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 모은 재산인데 며느리가 달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어? 나는 그냥 도움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생각 안 해봤어? 나 같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민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민지가 모르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정아, 엄마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자. 무슨 소리야?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입장이 있으시잖아. 평생 모은 재산인데 갑자기 며느리가 달라고 하면 당황하실 수도 있지. 갑자기?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가 어디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정아, 알아. 내 마음도 이해해. 우리 집 사야 하는 거 나도 알고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 강요? 나 언제 강요했어? 나는 그냥 물어본 거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벽. 며칠 후 저는 부동산 앱을 열어 집값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동네의 중소형 아파트는 8억 5천만 원. 전세금은 6억.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2억 정도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통장 잔고는 3천만 원. 부족한 금액은 1억 7천만 원. 계산을 하면 할수록 암담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1억 7천만 원을 모으려면 28년이 걸립니다. 그때 저는 60살이 넘어 있겠죠. 아이는 언제 낳고,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부모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의 땅이 떠올랐어요. 남편 말로는 그 땅들을 다 팔면 3억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집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데 왜 시어머니는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친구들과 비교하면 더 억울했습니다. 대학 동창 혜진이는 결혼하자마자 친정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 12억. 혜진이는 그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은지는 시댁에서 전세자금 2억을 보태줘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도 평균 이상이에요. 하지만 이 구조적 불평등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 세대의 삶을 결정하는 사회.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선이 다르면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작은 희망과 큰 불안.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남편에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말해봐. 우리 상황 설명하고. 알았어. 기회를 봐볼게. 하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아도 땅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고 남편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아니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